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좋은 프로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내용을 언뜻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많이 못 듣던 네. 그 미국과 중국의 경제팀에 관련돼서 말씀을 이거 주신다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꿈쩍꿈쩍 아, 정말요? 움직이는데 예, 이게 예. 이 사실 인선을 하고 팀을 바꾸고 이런 거는 고도의 정치 행위거든요. 그렇죠. 좀 장관 바꾸고 막. 네. 근데 바이든이 얼마나 재밌느냐면 네. 지난 2년간 장관 교체를 하나도 안 해요. 아, 그랬나요? 한 명도 안 합니다. 네. 근데 요번에 지금 비서실장이 나갔잖아요. 네. 비서실장이 나가면서 이 본물이 터졌는지 경제팀을 싹 바꾸고 있는데 아, 예. 보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무슨 목적을 갖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이게 드러나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하여튼 왜 이 시기에 이 엄중한 시기에 네. 바이든이 그 장관도 교체도 안 하시는 분이 이렇게 큰 그걸 하느냐. 하여튼 궁금해서 오늘 그걸 한번 좀 제가 거꾸로 여쭤보려고 주제를 전 한번 전혀 정해봤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론 클레인 네. 비서실장이 이제 간두고 네. 제프 자이언트라는 코로나 대응관이 이제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고위급 인사들은 간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아, 네. 근데 보니까 론 클레인은 재선 캠프를 만드는 명령을 갖고 간 것 같아요. 바이든 예. 대통령.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데 일단 야 클레인 실장 가서 좀 기초를 닦으셔. 예. 그럼 우리가 저 사람들 보내줄게. 예.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러더니만 경제자문위원장,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런 걸 싹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우리가 이제 이거는 들고 팔 이 과제다. 예, 누구누구가 바뀌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가 이제 눈에 띈 게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죠. 네. 지금 역대 연준 부의장이 여성분으로 된 건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예. 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뺐단 말이죠.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연준 의장 하려고 이제 브레이너드 네. 면담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재미난 게 뭐냐면 제롬 파월은 1시간 만났어요. 네. 브레이너드는 3시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끝나자마자는 브레이너드다. 아, 예. 이랬는데 이제 하여튼 제롬 파월로 갔고 브레이너드가 그때 안 된 거는 지금 공화당이 이제 발목을 잡으니까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롬 파월을 지금 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연준 부의장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네. 거기 위원장으로 지금 네. 오시고요. 여기는 정통 경제학자고요. 네. 그다음에 번슈타인이라고 번슈타인은 누구냐면 바이든의 가정교사입니다. 경제 가정교사.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경제자문위원회인데 위원장으로 승진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초기에 그때 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예. 어려운 부분으로 해서 임명을 안 했던 분들을 지금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 예. 지금도 청문회는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안 하죠. 안 하나요? 백악관이니까. 아,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번슈타인이라는 이분도 굉장히 재밌는 분이신데요. 예, 예. 노동경제학 경제의 전문가라고 이제 네. 얘기를 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번슈타인이 대학교가 무슨 과를 전공했는지. 노동 경제라면서요. 노동 경제의 네. 아주 이제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질문 주신 거 보면 굉장히 동떨어진 과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음대를 나왔어요. 오. 음대를 나와서 네. 대학원은 사회복지학과를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학을 지금 하는데 여기는 아주 바이든의 경제 교사 중에 교사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아는 빌드백 베러 IRA 다 뒤에서 다 조정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지금 지명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NEC에 이제 부위원장이 있는데 또 이분을 전략 소통 경제 소통 고문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부세의 NEC 위원도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지금 바꾸고요. 갬블이란 분을 또 NEC 부위원장으로 가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 이제 연준 부의장이 지금 비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시카고 연준 총재인 굴스비가 지금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눈에 띄는 거는 노동 경제하고 노동 쪽에를 굉장히 지금 전면 배치하고 있다.
제넷 옐런이 재무부 장관이 굉장히 훌륭한 경제학자고 또 부군께서는 노벨상 받은 경제학으로 노벨상 받는데 네. 제넷 옐런의 주특기 노동 경제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읽히는 게 이겁니다. 일단 요번에 다시 지속 가능한 경제를 가려면 고용과 노동을 잡아야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다가 좀 던져주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예. 제롬 파월이 경제학자다 아니다. 제롬 파월이 예. 아닐 것 같아요. 자가 변호사예요. 예,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코노미스트가 아닌 분이 그 연준 의장이 간 게 40년 만이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지금 배치를 보시면 제롬 파월은 청문회 통과가 어려워서 갖다 놨는데 사실 저 앞에 이 연임을 해서 들어온 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많고 민주당 내 진보들은 아유 뭐 트럼프가 그 선임한 사람 아직도 써요.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키워드를 이제 뽑아보면 재선 준비 예. 그리고 노동 경제학자를 전면에 내세워서 강한 고용의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고용에 신경 쓰다는 건 고용을 더 활성화해서 사람 활성화뿐만 아니라 뭐 균형. 평등화, 뭐 네. 균형.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임금과 인플레가 서로 감고 올라가는 스파이럴 임팩트 네. 이게 제일 그렇죠.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잡아야 되는데 네. 잘 못 잡고 있는 예, 예. 거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를 통해서 600만 명이라는 분이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을 했잖아요. 대사퇴를 했는데 이분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재난지원금이 이제 거의 떨어질 때가 되니까 슬슬 나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300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600만인가요? 그 당시에는 600만이 당시에, 갔고 예. 그 사이에 이제 한 270만이 예. 이제 취업을 재취업을 돌아왔다. 해서 그러니까 아직 돌아왔는데 남은 사람이 300만 300만 명이에요. 그럼 실업률의 분모 분자에 이제 영향을 그러니까 미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아주 네.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네. 거예요. 부모 분자가 그러고 특히 부모가 흔들리면은 네. 뭐 쭉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뭐 43년 만에 뭐 최고의 실업률이 뭐 최저의 실업률이 지금 나온다 그러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그 분모에서 빠져버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15일이 들어가는 주간에 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분모에서 빠져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이 실업률이고요. 예. 그냥 나 귀찮아, 나 안 할 거야. 네. 이러면 빠져요, 그냥. 경제 활동 인구에서도 빼버립니다. 네. 뭔지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은 숫자보다는 이 트렌드를 보시는 게 실업률은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연준에서 사람을 뺐잖아요. 네. 부의장을 뺐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요새 제롬 파월이 좀 이상하게 뭐 독수리 날개를 좀 필라 그래요. 근데 워낙 브레이너드는 이제 좀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네. 사실 근데 연준 부의장의 이 책무에 대해서는 의장을 보좌하되 견제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또 부의장에 가느냐.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아까 말씀드린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가 지금 내정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이분은 비둘기 매로 굳이 나누자면 어떤 이분은 뭐 비둘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연준 내에서 아주 뭐 우리가 뭐 극악 이 매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임스 블러드 세인루이스 몇 명 총재하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인데 연준 부의장이 빠지니까 금리할 때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권이 이제 누군가한테 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누구한테 갔냐면 로레타 메스터한테 갔어요. 클리블랜드. 야, 얼마 전에 그 50bp 올리겠다고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2월 달부터 여기 주장한 건데 3월 예. 달에 지금 제가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예, 50bp 지금 뭐 두 분이 다 50bp 지금 오고 빅스텝 가자고 하는 분이니까 예. 이게 이제 흐름이 연준은 그러면 매파다. 그러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제 바이든하고 이제 참모들이 짰을 거 아니야. 네. 야 이거
금리 올린 거 이거 모든 책임을 이제 연준에 넘기자. 아 그런 건가요? 거기 독박 씌우자. 이 금리 올린 거에서 너무 금리라는 건 너무나 많은 뭐 360도 영향을 주니까 이거에서 책임에서 좀 벗어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또. 지금 보이고 뭐 어쨌거나 이제 그게 이거 목표입니까 이번에?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이거 제롬 파월을 이 정도면 제롬 파월을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매파들로 하여금 이제 소위 말하는 독박을 씌우려는 그런 흐름이 아니냐.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뭐였냐면요. 5월달에 5.25까지 올리고, 네. 자, 뭐 이제 동결 좀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12월달에 내리고. 0.25 25bp 뭐 인하하고 네. 요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제 그 틀이 지금 막 바뀌고 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우리는 제롬 파월 잘한다 이러지만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 이 제롬 파월이거든요. 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진짜 말을.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몇 합니까? 거기는 부엉이파가 돼. 부엉이파. 매두기? 매두 갖다가 매두기. 여우? 여우. 제가 이러다 괜찮을까요? 너무 동물이 다 나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롬 파월이 이제 오롯이 지금 써야 되는데 제롬 파월을 바꾸면요 너무나 지금 부담이 큰 거예요. 청문회 갈 수도 없고 뭐 그렇죠. 인선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청문회 간다는 거는 민주당이 이제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자기 네, 소속 예. 정당이. 근데 민주당 내에 진보파들이 지금 뭐 아주 극악스럽게 지금 저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파들은 너무 과다하게 올려서 경기를 죽여서 네. 그 일반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금융권 규제해라 왜 안 하냐 뭐 등등 기후 뭐 얘기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자기네 원래 진보적 색채. 진보의 이제 목소리를 또 담아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게 길어지는 연준의 긴축 정책. 그다음에 뭐 완전히 피봇을 할 정도는 지금 아니고 이것이 길어지는데 그러면서 요번에 아까 노동 쪽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미국이 여기를 치고 나가려면은 강한 노동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달에 PPI 나오면서 깜짝들 놀랐거든요. 네. 이게 왜 전달보다 올라가? 이건 네. 다 내려온다 그랬는데 PPI는 두 달 후에 CPI로 지금 바뀌어버리니까요. 선행하니까요. 네. 그래서 긴축 정책은 좀 장기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머니 무브먼트가 신흥국으로 다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통화들이 이제 약세가 지금 보여지는 부분, 특히 이제 중국과의 어떤 대립 관계, 그다음에 특히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도 깊게 보고 있는 게 일본 총재가 지금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과연 완화 정책을 놓을 것인가, 네. 계속 갈 것인가, 뭐 그런 등등이 이제 뭐 다시 돌아온 강달러. 제가 작년도 뭐 전 세계 이 증시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달인 시장이었어요. 네. 달인 시장. 달인요. 예, 강한 달러와 인플레가 증시를 완전히 흔들었거든요. 대표님 만드신 그래서 말이에요. 달인 시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뭘 다렸다. 아니 달인. 뭐의 달인. 예. 네, 근데 죄송합니다. 달인이 되려 그러면 네. 우리가 뭐 평균적으로 이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 일을 10,000시간 이상 해서 능통하신 분이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000시간을 주식 투자에다가 우리가 쏟는다면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그럼 2년 정도가 걸리니까 예. 이 달인 시장은 한 2년 간다. 근데 올해 넘어오니까 올해는 아바타 시장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또? 네. 아시아의 신흥국 약세장이 최장이 598일인데 지금 뭐 거의 700일을 넘어가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신흥국으로 온다. 반은 뭐냐면 바이오 이쪽에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바이오를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2022년하고 2023년을 비교를 안 해요. 2020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시작하기. 그러니까 시작점을 다시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절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20년하고 비교해라. 네. 타는 뭐 아시겠지만 타짜. 네. 타짜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밑장 빼기 아닙니까? 낙폭 과대주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밑장부터 빼는. 사실 평소 네. 이 시간에 들을 수 없는 단어가 예. 참 많이 나와요. 제가 탄이 뭔지는 압니다. 근데 아바타 영화 보시면 예. 뭐 거기 물의 길은 시작도 끝도 없다 그런 그 네.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예, 예. 주식 시장도 끝도 시작도 없습니다.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인데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중국 얘기를 또 안 할 중국 수가 얘기도 없어요. 좀 해주시죠. 중국도 시진핑, 좀 짚어주세요. 예. 네, 중국 지금 거기도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양회라는 큰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이 지금 우리가 조금 혼돈해서 생각하시는 건 이거예요. 시진핑이 3년임에 지금 다 완성이 됐다? 아닙니다. 요번 양회를 통해서 국가 주석의 3년임을 이 추인을 받아야 돼요. 아, 그런 앞에 건가요? 거는 공산당 서기장 3년임이 된 거고요. 아,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 2년간 경제 성장률 목표 다 지금 미달했거든요. 그럼요. 예. 이건 초유의 사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어마무시한 지금 뭐 칼바람이 휘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총리, 그다음에 부총리가 4명이고 그다음에 국무위원 5명인데 전원 교체. 아, 이분들이 저번에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기장 될 때 그때 뭐 인선할 때 뭐 말 많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인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꿔요? 책임을 물은 거죠. 지금 얼마나 되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이게 재미난 게요. 경제에 관해서는 거기 31개 성이 있잖아요. 예. 경제 성장에 관해서는 예. 그 성장들의 성의 우두머리가 책임이고요. 예. 방역은 중앙정부의 책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안 되고 또 이제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움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리커창 총리 체제 여기 전원 교체. 그래요? 예. 예,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의 이제 최측근이 리창 상하이 당 서기장을 지금 넣고요. 네. 국무위원들 지금 다 자기 조금 이게 참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류호 부총리, 경제부총리에 두면 이제 허리핑이라고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이제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올릴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나온 거를 보시면 지금 뭐 여러 이 조사기관에서 4.8%의 경제 성장률을 했는데 이게 5.8%로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정하고 있어요. 1% 올리는 거 이건 뭐 어마무시한 숫자거든요. 그럼 이번 인선의 그 함의가 좀 경제 부양책을 좀 강하게 올려라. 하는 거에 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판단이 뭐냐면 지금 집단 감염 됐다. 80%는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걱정하지 마라. 1월 15일 날 피크 쳤다. 이게 자기네 내부 판단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4.8%에서 5.8%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경기 부양책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주를 지금 찾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과거 10년 동안 양회를 한번 하면 8번이 지금 증시가 활성화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굉장히 좋은 확률로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로 지금 머니 무브먼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바퀴 이제 돌아야 돼요. 막 코로나19 막 우리나라 1월 달에 지금 뭐 굉장히 랠리가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에 들어갈 돈인데 거기 보니까 뭐 방역도 시원치 않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성장도 좋고 코로나도 좀 안전하고 일단 한국에 좀 한번 좀 가자. 이제까지 보면 사실은 중국이 5%밖에 안 올랐어요. 한국이 한 9% 그러니까요. 올랐는데. 예. 거기 들어가려다가 일로 온 거예요. 그럼 다시 글로 가나요? 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보면은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요번에 이제 춘절 때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숫자가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 과거 평균의 90%까지가 움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수가 올라오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전국 소매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마이너스 1.2인데 1월 달에 춘절 가니까 이게 6.8%로 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양회를 통한 수혜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뭐 양회라는 게 전국 인민대회하고 이제 정협이 있는데 3월 4일 날 개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한 15일 전부터 분명히 우리 증시에는 영향을 주기 시작할 테니까 벌써 15일이면 벌써 됐네요. 지금부터 이제 네네. 여러분들 예, 이제 예, 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양의 키워드가 지금 나온 거는 내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거기 확대. 관련된 예. 것들 여러분 잘 아실 테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소비 촉진,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거나 G2에서 지금 경제팀을 다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양의 정치 경제학적으로는 대만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메시지 요건데, 그게 굉장히 톤이 낮게 나오면 이제 경제 대 경제로 한번 붙는 재미난 4월, 5월이 이제 오고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는 것 같고 서로 성적표가 비교하는데 굉장히 큰 재미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대표님 말씀 뭐 많이 해주는데 그냥 제가 언뜻 듣기에 제일 많이 와 닿는 거는 중국은 부양책, 네, 그다음에 미국은 이 노동 경제 쪽으로 가면서 네, 이 실업률을 그래도 노동 시장을 강하게 받쳐주는 받쳐주지. 예, 네, 네. 그런 쪽으로. 사실은 지금 연준은 노동 시장이 너무 강하다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감고 올라가면요, 예. 이거 바로 인플레이션 네. 올라가고. 네. 그렇군요. 중요한 국면에서 네. 양국이다 경제팁을 교체한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 그렇네요. 오늘 예. 또 새로운 내용 예.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